자, 저도 왔습니다. 국소 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투자론에 들어가겠네요. 투자론에. 자, 투자론의 첫 번째 빵코노트 23절 봅시다. 23절. 자,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지렛대 효과. 질문. 지렛대 효과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암기 코드 뭡니까? 항상 정의 지렛대 효과, 정의 지렛대 효과. 자, 정의 지렛대 효과는 반드시 두 가지로 만들어지죠. 이 문구,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 은행이 적게 가져가면 내목이 올라가는 거니까.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 그 표현이 뭡니까? 저당 수익률이 낮다. 저당 수익률이 낮다. 그 다음에 은행이 적게 가져가면, 즉 저당 수익률이 낮으면 내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목이 올라간다고는 표현이 나오지 않겠죠. 뭐라고 나와요? 지분 수익률이 증가한다. 지분 수익률이 증가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지렛대 효과에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타인 자본을 통해서 나의 지분 수익률을 올리고자 하는 게 지렛대 효과인데, 항상 지렛대 효과는 종류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정의 지렛대, 중립, 부. 근데 항상 목적은 정이니까 정의 지렛대,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 정의 지렛대는 두 가지 표현. 저당 수익률이 낮다, 정의 지렛대.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이 높다. 이 표현만 찾아보면 되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지렛대 효과란 이렇게 나왔잖아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뭘 변화시키고자 하는 효과죠. 자기 자본 수익률, 줄여서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행동이 전세를 끼고, 이 전세를 꼈다는 건 타인 자본이죠. 근데 아주 좋은 조건의 타인 자본이죠. 타인 자본이죠. 이자를 주지 않으니까.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용하는 건 대표적인 지렛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지렛대 효과는 세 가지로 구분돼요. 항상 타인 자본을 활용했다라는 건 공통적이에요. 여기 보면. 그런데 뭐가 달라집니까? 이놈이죠. 지분 수익률이 올라갔다 그러면 정의 지렛대. 지분 수익률이 떨어졌다 그러면 부의 지렛대. 그리고 지분 수익률에 변화가 없다. 중립적 레버리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구 하나를 딱 찾잖아요. 어떤 형태의 지문이 나오든 이 표현. 지분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이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여기는 뭐라고 적어져 있어야 된다. 정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 지렛대 효과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어떤 효과가 있죠. 첫 번째, 총 자본 수익률. 익숙치 않잖아요. 이건 투자 수익률이야. 투자 수익률. 그런데 뭐가 낮다고 되어 있어요? 저당 수익률이 낮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구죠. 저당 수익률이 낮다는 건 은행이 적게 가져갔다. 은행이 적게 가져갔다는 건 내목이 늘어난다. 그래서 지분 수익률이 증가했다. 저당 수익률이 낮다. 그러면 무슨 지렛대 효과? 그렇죠. 반드시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적어져 있어야죠. 자, 그 다음 밑을 볼까요? 투자 수익률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자,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률보다 은행이 더 적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대요. 땡큐잖아요. 이게 지금 정의 지렛대 효과가 작동되고 있는 거죠. 은행이 적게 가져가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 그러면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니까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번에는 뭘 해야 돼요? 더 많이 빌려달라고 해야죠. 더 많이.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타인 자본을 늘린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 자, 대부 비율이 올라간다. 차익 비율이 올라간다. 전부 다 타인 자본을 더 많이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3번 투자 수익률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더 빌려야죠. 그래서 부채 비율을 올리는 거고 차익 비율을 올리는 거고 대부 비율을 올리는 거죠. 그렇다면 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내가 가져가는 지분 수익률이 보다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잊으면 안 될 건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타인 자본. 그리고 타인 자본을 통해서 지분 수익률을 올리는 거죠.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지만 항상 타인 자본을 쓰는 거니까
위험이 어떻게 됩니까? 위험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지도 말고 그냥 위험은 증가한다. 또는 상승한다. 딱 요거예요. 자, 디렉트 효과 정리. 디렉트 효과.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나의 지분 수익률을 올리는 건데 대부분 정의 지렛대냐 부의 지렛대냐를 물어요. 그럼 정의 지렛대 핵심은 지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으면 정의 지렛대 또는 저당 수익률이 낮다.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고 적어져 있으면 정의 지렛대. 그리고 마지막 지렛대 효과가 나오면 반드시 투자의 위험은 올라가야 돼요. 위험은 무조건 올라가. 왜? 타인 자본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정리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24절입니다. 24절. 투자의 위험. 자, 투자의 위험. 질문. 위험의 종류를 묻는 우리 시험에 파트가 두 군데 있어요. 위험의 종류. 두 군데. 첫 번째가 투자의 위험. 우리가 요새는 이 위험의 종류를 잘 묻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막 암기를 안 시키는데 일단 소개된 암기는 사금, 법인류. 5개 사금, 법인류. 자, 그리고 어디서도 나오냐? 개발의 위험의 종류, 법시비. 최근에는 개발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평가사 시험에서 올해 투자 위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위험의 종류는 반드시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위험이 발생하는 원인. 그래서 여기 봤더니 뭔지 모르지만 위험이 발생했어요, 위험.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발생했습니까? 부동산 투자 사업 자체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무슨 위험? 사업상 위험이죠. 사업상 위험. 자, 그런데 사업상 위험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죠. 어떻게요? 암기가 시, 운, 치.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그게 바로 그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2번, 3번, 4번. 자, 여기는 시장 위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장 위험. 그러니까 원인이 반드시 시장에 뭔가 발생시킨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뭔가 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구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화.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화. 특히 영업경비의 변동이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영업경비가 변화해서 투자가 불확실해졌다. 영업경비 변화는 갑자기 그렇죠. 관리비가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죠. 전기, 수도, 가스 막 이런 게 올라갔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운영위험이죠. 운영위험. 자, 그리고 3번은 외부 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상대적 위치의 변화. 위치의 변화로 야기되는 불확실성이니까 위치란 말이에요. 위치. 이건 막 알겠어. 이거 사례를 들어보라는 거야. 사례를. 그럼 제가 이런 사례를 들었죠. 자, 처음에 이렇게 좋은 위치라고 생각해서 오피스 빌딩을 하나 샀어. 좋은 위치라고 생각해서. 근데 갑자기 외부 환경에 뭐가 생긴다. 쓰레기 하천장이 이렇게 외부 환경에 쓰레기 하천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좋은 위치의 오피스텔이 이제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나쁜 위치의 오피스텔이 되면서 뭐가 생겨? 임대료가 낮아져야 되고 외부에 쓰레기 하천장이 들어왔으니까 또는 공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위치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위치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다 뭐예요? 시장 위험의 세부죠. 시장 위험의 세부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 개정 등으로 투자 수익이 변합니다. 정책, 법률 개정. 이거 법적 위험이겠네요. 법적 위험.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 열댓 번 나와.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이게 유동성, 환가성, 황금성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볼까요? 유동성,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한다. 유동성 또는 환가성, 가격으로 교환한다는 뜻이에요. 또 돈으로 황금한다. 유동성, 환가성, 황금성. 아무튼 다 이것들이 낮다라는 거죠. 유동성이 좋지 않다, 환가성이 좋지 않다, 황금성이 좋지 않다. 이런 걸 우리는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잘 나온다. 유동성 위험.
자, 그리고 위험의 측정과 관계. 자, 위험은 통계학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 통계학의 분산,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투자의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는 거죠?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주의, 주의. 비례 관계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거에 다른 표현이 뭐 있어요? 수익과 위험은 상충 관계 또는 상쇄 관계, 상쇄 관계. 자, 그러면 비례 관계를 왜 상충, 상쇄 관계라고 해요? 자, 비례 관계는 그냥 방향만 본 거야. 방향만. 위험이 올라가면 뭐도 올라간다. 수익도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비례 관계라는 거야. 근데 이 상충 관계, 상쇄 관계는 효과를 뜻하는 거야. 효과. 자, 우리는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니까 함께 올라가는데 수익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 그렇죠. 근데 위험이 비례 관계 때문에 같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좋은 기분이 상충되잖아요. 이게 효과 면에서 쓰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이 같이 올라가는데 항상 투자자는 수익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 위험이 올라가는 건 싫어하잖아요. 따라서 상충된다, 상쇄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요새 시험에 만만치 않게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밑에 같은 형태예요. 바로 뒷문. 요 뒷문장. 자, 뒷문장 봐요. 지문을 쭉 읽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위험이 이렇게 보이고 수익도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100%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야. 내용을 분석하지 말고 방향만 보면 되는 거야. 방향만. 자, 봅시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위험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위험이 없다면, 비례관계라면 수익도 얻을 수 없다. 요 방향만 확인하는 거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위험에 대한 태도에서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이고 위험을 좋아하는 투자자는 위험 추구형 뭐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부동산 학은 또는 투자학은 위험 회피형을 기본 가정으로 하죠. 위험 회피형. 그럼 자 봅시다. 투자자를 기본적으로 위험 회피형을 가정하는데 항상 위험 회피형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위험이 발견되면 자신이 싫어하는 위험이야. 자신이 싫어하는 위험이 발견되면 항상 뭘 요구하더라? 그에 대한 보상,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는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형이에요. 따라서 위험이 발견되면 내가 싫어하는 거에 보상,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나는 야근이 싫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야근을 시키면 야근에 대한 대가, 수당을 요구하는 것처럼. 자, 그리고 동일한 위험 증가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항상 행동이 나는 위험이 싫으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주세요니까 항상 위험을 좋아하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질문. 아직 끝나지 마. 자, 봐. 우리 앞으로 이런 표현이 잘 나와요. 위험 할증률. 그다음에 위험 프리미엄. 뭐 이런 것들이 다 뭘 대표할까요? 항상 앞에 위험이라는 두 글자가 적어져 있어요. 위험이라는. 뭔가 위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위험이. 그리고 위험이 있으면 할증 올린다는 거야. 올린다는 거. 그리고 위험이 있으면 뭔가 프리미엄을 달라고 하는 거고. 이게 다 뭐에 대한 거예요? 바로 위험 회피형 투자자에게 나오는 단어단 말이에요. 위험 할증률이라는 건 위험이 발견되면 뭔가 대가를 더 할증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 프리미엄은 위험에 대해서 뭔가 프리미엄을 더 달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에 대한 거다. 잘 딱 하나만 기억해. 요 투자의 위험에서는 최근 잘 나오는 게 위험에 대한 종류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 잘 안 나오지만 위험에 대한 종류 꼭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이야. 잘 나오는 게 어딘가에 지문이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묻고 있는데
단순히 3번 지문처럼 투자의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 있다. 이렇게는 절대 안 된다고. 뭔지 모르지만 쭉 지분의 위험이 보이고 수익을 막 여러 가지로 막 따실따실하게 수식을 넣어놔. 아무튼 중요한 건 위험과 수익이 동시에 보인다. 그러면 뭘 찾는다? 비례 관계를 찾는 게 논점이다. 위험이 올라가면 수익도 올라가고 위험이 떨어지면 수익도 낮아진다. 그리고 매년 나오는 주제는 이거죠.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자신이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서 대가를 더 요구하더라. 따라서 위험 할증률을 요구한다든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이 표현.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